미성년자들을 법인 주주로 넣으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이 미성년자를 관리하는 폴더가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친한 세무공무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세금 줄이는데 진심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가족법인을 만들 때 미성년자도 지분 가져가도 될까요? 안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세무사들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당연히 법인 주주가 될 수 있고요. 오히려 꼭 미성년 자녀들 주주로 넣어야 됩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단독 주주, 1인 주주로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한테 법인 설립해달라고 오신 분들 대부분은 법인 1인 주주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 단독 주주로 법인 가능하다고 어디선가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단독 주주로 해야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인 설립을 할 때 단독으로 하건 미성년 자녀를 넣건 가족법인 설립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참고로 법인 설립은 보통 3일에서 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면 법인 설립이 모두 되는데요. 미성년자들을 법인 주주로 넣으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이 미성년자를 관리하는 폴더가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친한 세무공무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관리하는 폴더는 없다고 합니다. 세무공무원들 생각보다 엄청 바쁘고요. 이런 걸 관리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가 주주라고 해서 주시하고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미성년자가 주주인 것이 불법인 것도 아닌데 이걸 매번 들여다보고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법인을 만들 때 꼭 가족 법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단독으로 하시면 안 되고 꼭 자녀들, 미성년자라도 주주로 꼭 넣으셔야 되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자녀들을 나중에 주주로 넣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독 주주로 설립을 하고 나중에 애들 넣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법인 설립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가능하긴 한데 법인을 설립하고 1년 이상 지나면 자녀에게 주식을 줄 때 돈이 또 많이 듭니다. 주식을 이동하려면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자녀들한테 주식을 주려면 역시 또 매매를 하거나 또 증여를 해줘야 됩니다. 설립할 때 주식의 액면가 1,000원이었는데 법인 사업을 하고 나면 그리고 또 투자를 하고 나면 법인 가치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넘을 수도 있겠죠. 자녀한테 주식을 매매를 하면 주식 가치가 처음엔 1,000원이었는데 나중에 10,000원이 된다면 이 차이 금액 9,000원에 대해서 주식 수만큼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할 때는 양도세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도 내야 되거든요. 이제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증여세를 생각하겠죠. 미성년자한테 증여를 하면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식 가치가 10,000원으로 올랐으니까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 수만큼만 계산을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주고 싶은 주식 수보다 더 적게 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증여를 한다고 해도 꼭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립할 때 자녀들을 주주로 참여를 시켰다면 액면가액으로 계산을 해서 주식 비율만큼 주식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불필요한 양도세나 증여세 또 증권거래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법인 설립할 때 자녀한테 주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가족법인은 증여의 목적이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이나 투자가 잘 돼서 수입이 생긴다면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은 당연히 주주에게만 할 수 있겠죠. 설립할 때 자녀를 주주로 참여를 시켜놨다면 자녀에게도 당연히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좀 내야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15.4%의 세금만 내면 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좀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미성년 자녀한테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까 배당이 더 비싼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가 주주니까 배당이라는 기회가 또 생겼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플랜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녀한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1억까지는 세율 10%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10년간 1억 2천만 원까지 증여를 하면 10%의 세율 정도 내고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억 2천만 원은 10년간 가능한 돈이니까 10년으로 나누면 매년 1,000만 원 정도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 10%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주주가 아니라면 여기서 끝입니다. 증여의 기회는 없어졌고요. 그런데 이 더 이상 증여를 하고 싶다면 증여세율이 20%가 됩니다. 이때 배당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매년 2천만 원씩 배당을 하면 15.4%의 세금만 내면 또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거는 매년 2천만 원을 추가로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법인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법인을 설립하면 많은 기회가 생긴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당의 기회가 생깁니다. 기회라는 거는 내가 유리할 때만 쓰고 유리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이 법인이 없다면 아예 이 기회조차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법인 설립이 만능은 아니고요. 미성년자 자녀를 넣을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비율만큼 자녀들이 실제로 출자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성년 자녀라면 증여세 면세 한 2천만 원 이하 금액까지 증여를 한 다음에 출자를 시켜야 되겠죠. 간혹 자본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이 증여공제 금액 2천만 원보다 더 많은 비율을 출자를 시키는 경우에 증여세가 추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법인의 경우 대출할 때 미성년자 비율이 좀 크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미성년자의 경우에 법인 등기할 때 서류가 좀 더 필요하고요. 그런데 법무사한테 맡기면 어차피 서류 좀 많이 떼야 되거든요. 이때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떼면 됩니다. 법인 투자하는 방법 꾸준히 강의할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이었습니다.